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31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 했던 게 전업투자 마지막 방송했던 게 8월 22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8월 말까지는 좀 쉬었다가 9월 달부터는 이제 좀 새로운 방법으로 전업투자가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쉬는 동안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연구했다기보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쭉 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제 정리된 부분을 오늘 그냥 소개하는 날로 방송을 하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난번 전업 투자할 때는 이제 매일매일 수익을 올리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좀 시간에 쫓기듯이 항상 승부를 거는 그런 자세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 매매 혹은 단타 매매 쪽에 치중을 했었고요. 그게 저한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았어요. 하면서도 항상 한 발 넣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보이는데 내가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고점이고 팔고 나면 또 저점이 돼가지고 다시 반등해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적성에도 안 맞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제 건강이 건강검진 받고 나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컴퓨터 앞에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장시간 앉아가지고 이 몰입하는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를 하더라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몰입하는 걸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투자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뭐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은 많은데 좀 생각을 해서 매매하는 이런 부분들의 방송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트라니 선생님 책을 읽고 나서 좀 느낀 게 많아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이름 붙이기를 코스톨라니 투자법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톨라니 투자법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빌리자면 투자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눴는데 소심파 투자자하고 부하내동파 투자자 뭐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간단히 봤을 때 부하내동파는 분봉 차트 띄워놓고 급등 나가는 그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 매도를 짧게 하는 이런 스타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소심파 투자자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그러니까 여유로운 자금으로 소심파 투자자의 네 가지 조건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건 지금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여유로운 자금, 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의 매매할 때, 매수 매도할 때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고요. 그 다음 매수를 했으면 그런 현상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부분. 운도 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불리는데, 제가 당일 매매로 계속 전업 투자를 할 때 가장 아쉬웠던 게, 돈 생각 여기까지는 맞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빨리 승부를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내 부분을 극복을 못하고, 계속 놔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닐 때 손절은 해야겠지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인내를 못하고 정리해버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일부터 9월부터 하는 매매는 소심파 투자자 코스트라인 투자법에 나오는 원칙을 최대한 지켜서 나중에 이제 뭐 코스트라인의 달걀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리해서 또 다시 한번 더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돈 좀 벌면 성공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방법을 설명드려야 되겠죠. 그냥 지금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돈도 못 벌면서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심파 투자자 코스트라니 선생님 책에 나오는 소심파 투자 방법으로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 정의를 했고요. 매매 방법은 스윙 매매로 확실할 때만 매매한다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 스윙 매매는 뭐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뭐 기간적으로 3, 4일 이런 개념보다는
단타 매매, 데이 트레이딩 이런 스타일은 이제 그날 매수 매도를 하죠. 초단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제 하는 건데,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그 장 끝날 때 대부분 다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는 방식이고, 이건 위험도는 적습니다. 뭐 증시가 미증시가 급락해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아침에 움직이는 거 보고 강한 종목을 따라 들어가면 되니까요. 근데 단점이 항상 쫓깁니다. 떴을 때 따라 들어가야 되고 또 눌릴 때 버티기 힘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익 매매는 데이 트레이딩 당일 매매와 중장기 투자의 중간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윙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하면 3, 4일 뒤에 뭐 정리한다 이게 아니고 길게 보는, 그러니까 짧게 봤을 때 한 3, 4일 정도 뒤를 보면서까지 이제 적정한 시점에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거고, 매수를 했으면 예를 들어 그날 매수했는데 그날 상한가 가버렸다, 내 목표 도달치까지 한 번에 와버렸다, 운이 좋아서, 그럼 그날 바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이익 실현해도 되는 거죠. 목표치 왔으니까. 근데 목표치가 안 오고 계속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한 달 혹은 두 달, 뭐 6개월, 1년이 되더라도 계속 홀딩할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매매가 수익 매매다. 그러니까 목표로 했던 어떤 그 액션이 올 때까지는 계속 버티고, 목표치가 왔을 때는 혹은 그 생각과 다르게 반대로 올려갈 때, 이럴 때는 그날 샀다가도 돌아서 갖고 바로 손절할 수 있는 이런 매매가 수익 매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익 매매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매매했던 것이 이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8월 22일 날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그 관심 있게 생각했던 유신이라든가 SY, 다산네트워크스 이런 종목 있죠. 뭐 한국화장품 제조하고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을 그날 그 방송 끝나고 나서 1,000만원어치를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날 매수해놓고 컴퓨터 안 켜고 그 휴대폰만 가지고 폰으로만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짧은 파동에 대해서는 이 대응이 안 되죠. 움직이는 게 안 보이니까, 차트도 안 보이고, 뭐 휴대폰으로 보면은 종목이 소수의 종목들만 보이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고 싶어도 그 정리가 안 돼갖고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길게 보는 매매, 그 바꿔 말하면 휴대폰으로 매매하니까 장점이 한눈에 전체가 보이진 않는데 대신에 잔파도에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뭐 막 움직이는데, 그 오늘 같은 날 뭐 오늘 제가 폰으로 봤지만, 뒤늦게 봤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들어가도 그게 한 20% 뜰 때까지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그 스윙 투자에 적합한 매매가 휴대폰으로 매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컴퓨터 안 켜고 정말 오랜만에 컴퓨터 켜갖고 오늘 방송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켜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스윙 매매는 컴퓨터를 켜지 않고 휴대폰으로 대응을 하는, 왜냐하면 이제 바로 그날 대응 안 해도 되니까요. 길게 보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시장의 흐름, 이거는 이제 뭐 YTN이나 뭐 한경화호 같은 뉴스 보면은 미증시 설명을 다 해주죠. 가만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들으면 미증시가 어땠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정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예상해놓고, 그 다음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홀딩, 뭐 여차하면 그날 뭐 폰 안 켜고 냅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보면 됩니다. 안 보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내 종목이 잘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스윙 매매를 하면서 휴대폰 매매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방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송은 휴대폰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컴퓨터를 켜야 되는데 방송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켠다는 것도 또 웃기고, 그리고 대응을 안 했는데, 중장기로 가지고 아무것도 매매를 안 했는데 방송에서 할 말이 별로 없죠. 제가 뭐 시황 방송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방송도 앞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 제가 가진 종목 중에 무슨 매매를 했다, 그럼 내일 저녁에 방송을 하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럼 방송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유한 종목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만, 이건 좀 미리 약속해놔야 되겠네요.
보유 종목에 그 신규로 뭔가를 매수했거나 혹은 가지고 있던 종목을 매도했거나 뭐 이렇게 변화가 생겼을 때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방송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오늘 1000만원치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보유해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 당장 뭐 내일 급등해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꿨다. 그럼 내일 방송을 합니다. 근데 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건드렸다. 그냥 홀딩이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 방송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장거리로, 예를 들어서 고향을 간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주식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세상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나서 절실히 느낀 건데요. 돈 벌려고 여기 모니터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세상에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고향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활동 혹은 또 뭐, 이제 몸이 조금 나아지면은 조금씩 이제 일자리도 하나 구해갖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어떤 대외적인 뭔가 일을 하러 가서 그 폰으로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방송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유튜브 방송에 보면 그 커뮤니티라고 해서 그 내용만 올릴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사용해가지고 보유 종목 뭐를 얼마에 팔았다 이런 정도로 커뮤니티 올리는 그나마 구독하신 분들은 뭐 알람 설정 같은 게 해놓으신 분들은 제가 커뮤니티 올리면 바로 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웬만하면 수익 매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목표치 올 때까지 이익 실현 목표치 올 때까지 안 팔고 그냥 그대로 홀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계속 홀딩하면서 종목 변화가 없으면은 방송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변화가 있을 때는 꼭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이익 실현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변화를 줬을 때는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9월달부터 하는 방송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방송 올리고 나서 중장기로 혹은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괜찮은 종목이 있으시거나 저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싶으시면 댓글에다가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붙여가지고 답변글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7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이차한불 이거 뭐 어떠고 이런 의견을 적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을 제 의견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질문을 올리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상적으로 올리는 글은 제가 그냥 하트 표시만 눌러가지고 제가 확인은 꼭 합니다. 하는데 일일이 그냥 뭐 인사말로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 했는데 제가 또 거기다 또 댓글 붙이고 이건 조금 너무 제가 그런 말주변이 없어서 그래서 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글이나 종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붙이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붙이고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고 내일은 9월 1일 첫날이니까 아마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방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쭉 쉬고 있다면 제 마지막 방송 밑에 댓글에다가 어떤 질문이나 뭔가를 붙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글로서 답변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9월 달부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고도 이런 식으로 수익 매매 계좌 잔고 해가지고 9월 1일부터 해서 최초 투자금 1000만원 나머지는 다 빼내버렸습니다. 인출하고 1000만원이 저한테는 딱 적당한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원으로 원래 1500억만원 있던 데서 뭐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1000만원치만 딱 왠지 1000만원 하면 딱 영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보기가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제. 이 종목 변화가 생길 때 이제 여기도 잔고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방송 시작했으니까 뭐 방송하는 날이니까 현재까지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미증시가 지금 최근에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제가 계속 체크를 합니다. 컴퓨터는 안 켜도 폰으로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YTN이라든가 환경화고 같은 데서 전문가들이 설명해 주니까 들어보고 대충 뭐 들으면 다 정리가 됩니다. 나스닥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 보시면 제가 22일이니까
이날이죠. 그 이때 제가 이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이제 반등할 것 같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웬만하면 홀딩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는 거고요. 그다음 아직까지 이 올라가는 흐름이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홀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쯤 가면 이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변 상황이 안 좋아진다 이러면 지표들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고 현금화 시키는 뭐 이런 이제 변화를 주긴 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1차 상승 후에 조정받고 2차 상승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강하진 않지만 올라가려는 시도를 계속 할 것 같다. 이렇게 그냥 경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밤의 미증시는 참 운이 좋았던 게 그 지표가 안 좋았어요. 그 고용 지표도 안 좋았고 지표가 안 좋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지금 현재 그 미국 증시를 누르는 가장 그 큰 악재가 뭐냐면 연준에서 긴축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긴축 우려감으로 계속 내려갔는데 지표가 안 좋으니까 고용도 안 좋고 그 성장률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그 재료 자체는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부진하고 기업 실적이 떨어져 갖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경기 침체 쪽이기 때문에 이 재료만 보면 악재인데 이걸 그 경기 침체하고 악재가 생겼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긴축 우려감 연준이 금리 올릴까봐 걱정해 갖고 내려왔는데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 해버리니까 그 악재가 해소됐다 해서 들어올리는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 여기가 방점이 지금 찍히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려는 시도를 계속 할 것 같다. 주변 여건이 안 좋긴 하지만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뭐 국내 증시도 덩달아서 그냥 그 동조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림 비슷하게 생겼죠. 오늘 코스피는 약간 밀렸네요. 좌우지간 1차 꺾이고 2차 꺾이고 나서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상승 쪽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2일날 제가 봤던 거에서 지표 바뀐 부분 환율이 일단 1340원 하다가 1322원으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외국인 쪽에 약간 긍정적인 모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상방으로 본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하방 쪽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 보시면 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제가 4.0 넘어가면 기술적으로 눌린다고 말씀드렸는데 4.3대 갔을 때는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완화되니까 4.116이니까 지금 4.1대로 많이 좋아졌죠. 국채금리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기술주가 반등하는 힘이 됐다. 긴축 우려감이 완화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겁니다. 국제유가는 여전히 높은데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해서 시장 분위기도 조금 좋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제가 매매할 때 스윙 투자할 때는 이제 그날 움직이는 종목들을 다 추적을 못 합니다. 폰으로 그게 분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박자 느리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순간 이미 늦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스윙 투자 하려면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이 모으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솔직히 좀 아까웠어요. 폰으로 아침에 제가 9%대니까 여기쯤에서 본 것 같아요. 여기쯤에서 봤는데 이게 이제 뭐 삼성에서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이제 삼성 자회사 되니 어쩌는지 이렇게 뉴스 나왔는데 그걸 흘려들어 버렸어요. 집중해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9%대인데 잡았어야 되는데 여튼 이 종목은 제가 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속 올라가고 상한가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제가 당일 매매로 전업 투자를 했다면 노렸겠죠. 뭐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노리고 뭐 눌릴 때 뭐 좀 막 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대응을 못 하니까 길게 보는 매매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신산업 이 종목 있으면 테슬라가 실적이 좀 올라갔으니까 얘가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 해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 종목을 등록을 시켜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적이 좋았는데 눌리면 이제 이 자동차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면 얘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종목씩 모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웅 이렇게 되면 태웅이 그 풍력 부품하고 또 뭐 한 가지 있는데 부분해갖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 좋게 나와서 급등했었거든요. 급등하고 그다음 눌렸다가 돌리는 그림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좋은 징조죠. 이제 그 실적이 반영되는 풍력이 재료가 좋았기 때문에 좋았는데 얘도 오늘 좀 아까웠던 거는 아침에 쭉 밀렸습니다. 미국 풍력 관련주가 급락해 버렸기 때문에 한 8, 9% 떨어졌는데요. 이거하고 태웅의 그러니까 그 재료가 있을 때 여기다 등록해 놓고 내려왔을 때 잡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재료가
이때 이제 급등할 때 실적이 좋고 풍력 기대감에서 올라왔으니까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못 따라가니까요. 스윙이니까. 이럴 때 관심 종목 등록해놓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그 눌림목 에서 잡는 이런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잡아놨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PJ전자 같은 경우도 그 초음파 진단기인가 뭐 그거죠. 그 뉴스 떠갖고 올라갔다가 지금 밀렸으니까 이게 다시 또 그 뉴스가 작동할 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많이만 안 올라갔다면 혹은 뭐 또 조정을 받는 이런 시점에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등록해 나간다 이런 의미로 해서 그 적당한 타이밍이 왔을 때 태온 같으면 뭐 여기서 이제 그 풍력 미국 풍력 관련주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싶으면 이제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그 종목을 그 모아놓을 생각이고요. 그다음 끝으로 진짜 말이 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제가 그 22일 날 쭉 매수해놨다가 오늘 그 대부분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7종목만 남겨놨습니다. 제가 그나마 괜찮게 봤던 그러니까 수익 매매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정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잡은 건 크게 두 가지 테마입니다. 요 이제 8월 31일 해놓은 거는 오늘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여기 뉴스 나온 지 좀 됐는데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뉴스를 앞으로 이렇게 이제 뉴스를 챙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그 8월 31일이니까 이게 그 삼성이 그 휴머노이드 보신가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 투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로 이거거든요. 정확히 맞아 떨어졌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이족 보행하는 그거 만들었던 그 사람입니다. 카이스트가 누가 해갖고 지 혼자 걸어가는 로봇. 이 회사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지분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콜옵션인가 있어가지고 그거 전부 다 주식 전환하면은 삼성으로 편입된다. 이래갖고 삼성의 자회사가 될 가능성이 이렇게 방송이 나왔었어요. 그럼 이제 휴머노이드 쪽이니까 얘가 가장 적합하니까 좋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등록해놓고 오늘 잡았어도 좋았겠지만 오늘은 제가 그 이것까지 할 여력이 안 돼갖고 하지는 못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등록해놓으면 나중에 돼갖고 이게 그 지금은 못 잡았지만 조정 받고 나서 다시 이런 뉴스가 떴을 때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두 가지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중국 관련인데요. 중국 단체형이 해제되고 나서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고 나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 그 반일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뭐 일본 불매운동 뭐 일본 여행 취소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 억수로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그 일본 화장품을 되게 선호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국뽕에 취해갖고 제가 잘 몰랐나 싶긴 한데 일본 화장품도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불매운동을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반사 이익을 본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마찬가지죠.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올 가능성 원래 일본으로 가장 많이 가려고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쳐갖고 일본 가서 일본 놀러 간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감정이 중국인들의 감정이 빨리 이렇게 식을 것 같지가 않아요. 방역 계속되고 있으니까 뭔가 해주는 동기가 부여되기 전에는 쉽게 그냥 굽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대륙적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반사 이익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품주 중심으로 잡았는데, 지금 제 종목 보시면 다 지금 수익이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일찍 잡아갖고 홀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제가 좋게 보는 거는 그 글로벌 텍스프리 이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부터 잡아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잡고 뭐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단일가 한번 볼까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대장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조짐이 좋았는데 이걸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데 그냥 만원대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단타 매매를 하자면은 이제 꺾일 때를 대비해 갖고 쉽게 못 들어가죠. 근데 스윙 투자로 보면 이게 그 내려오면 더 잡는다 이런 개념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고 이렇게 하고 한 74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더 잡지 뭐, 이제 5일선 근처에 오면 한번 더 잡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텍스프리 이거는 뭐, 그죠? 세금 환급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화장품이 팔리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좋으니까 얘가 대장격인 것 같아요. 이거 100만원 잡아갖고 이익 실현하고 다시 추가로 잡아갖고 74만원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좋게 보는 건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로. 이게 아니구나. 그 다음 좋게 보는 게 이차 환불인데요. 이차 환불 좋게 보는 이유는 그 시진핑 주석하고 요번에 그 뭡니까 한미일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중 정상회담 쪽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시진핑 그 주석이 뉴스에 뜨면 이차 환불이 대장으로 움직였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시진핑 방한 뭐 이런 뉴스 뜨면 화장품 관련주 중에 가장 대장이 이차 환불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습관적으로 얘가 대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그 새로 잡았습니다. 이차 환불을. 이게 이제 그 한중일 정상회담하고 나서 한중 정상회담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일본하고도 지금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도 그 갈등이 있고 하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합쳐져서 우리나라하고 좀 가깝게 지내려는 모션. 그 중국은 관영 언론 쪽에서 그냥 한국 좋다 이렇게 보면 그냥 막 그 유커들이 몰려오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해서 시진핑 방한 이야기까지 나와버리면 대박 날 겁니다. 이거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이차 환불 좋게 봐서 200만원 지금 좀 많이 담았습니다. 담았고요. 그 다음 한국 화장품 제조 잡은 거는 이게 그 한국 화장품이 지난번에 뜰 때 유커 방한 어쩌고 할 때 대장으로 점으로 지금 날아갔었죠. 이게 대장이고 그 다음 이제 움직이는 게 코리아나인데요. 이 말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긴 하다. 하는 김에 조금 더 할게요. 코리아나가 이제 그 다음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오히려 좀 더 잘 날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잡은 거고요. 그 다음 파라다이스는 그 제가 옛날부터 계속 좋아했던 부분인데 이게 매물이 많아가지고 쉽게 뚫지는 못하는데 카지노 부분은 중국인이 많이 오기만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100만원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중국 관련주 이차 환불부터 해서 글로벌 텍스트리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왜 여덟 종목이죠? 하나, 둘, 얘는 없습니다. 여기에 적어놨네요. 화장품 관련해서, 그 중국 관련해서 네 종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인데, 이것도 이제 길게 보는 관점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오피셜입니다. 전쟁은 지금 뭐 치열해지고 있고 키이우가 뭐 폭격을 엄청나게 당하고 막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더 끌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9월 중으로 뭔가 회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저것 해서 그래서 가면 이제 얘가 급등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이게 약간 문제되는 거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 기업인들 데리고 8월 말에 갈 거다 이랬는데 오늘 8월 31일인데 지금 뉴스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방문단의 명단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 가지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삼부토건 같은 이런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왠지 그게 묻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유심히 가지 싶어서 지금 잡긴 했는데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방할 때 방문단에 따라갔으니까 가겠지 이러고 이제 200만원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SY 1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다산네트웍스 MOU 체결했으니까 뭔가 되겠지 뭐 이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종목이고요. 금액은 또 999만 8천원 딱 1000만원 맞춰갖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수익만 관점으로 매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두서없이 그냥 막 방송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어떤 매매가 있을 때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